여러분, 용인 플랫폼 시티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서 그 도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포함해서 그 안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 아파트 부지마다의 어떤 분양 세대수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인 플랫폼 시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은 제외하고 주상복합은 따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그림이 용인 플랫폼 시티 기본계획 승인된 개발계획 도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즉 아파트죠. 물론 주황색으로 표시된 주상복합도 있지만 이것은 아파트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 그 아파트들, 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그리고 평형은 몇 평형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뒤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획 인구는 2만 8천여 명이고, 그리고 세대는 1만 400여 세대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이것은 주상복합을 포함한 숫자죠. 단독주택도 있지만 이 공동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을 제외한 공동주택 아파트만 보면 5,392세대입니다. 즉, 이 중에 임대도 있죠. 임대를 제외하고 나면 임대가 몇 세대일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번 계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임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두 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제 느낌에 한 개 사이트에 지난번 사례를 비추어 보면 1000에서 2000세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임대는 그 평수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느낌에 이 임대 쪽이 두 개 사이트 합쳐서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 2000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00세대가 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생각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개발 계획이 구체화돼서 나오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5392세대 중에 그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양일 텐데요. 그러면 한 2000세대, 뭐 더 적게 잡아도 한 1400세대 정도를 임대로 잡아도 한 4000세대 내지는 3500세대, 적게는 3000세대 정도만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죠.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세대만이 3000에서 3500, 많게는 4000세대까지 잡아본다면 그 정도 되는 세대 수가 아파트 중에 분양 세대고요. 나머지는 주상복합이 되게 됩니다. 주상복합은 4870세대, 약 5000세대로 굉장히 많죠. 이 세대 전부가 다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별계획구역, GTX 용인역 바로 옆에, 백화점 바로 옆에 생기는 주상복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분양가도 비싸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상복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용지들이 몰려있는 곳들을 세 군데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제 삼막곡이라고 하죠. 이곳에 이렇게 세 개 사이트가 몰려 있고, 그리고 기존에 구축 사이, 성호 샤인힐즈와 대림 이편한 세상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그리고 솔매마을 현대 홈타운 주변에 생기는 공동주택들, 그렇게 세 군데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삼막곡에 있는 이 아파트들, 이 삼막곡은 여러분 이렇게 도면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GTX의 용인역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이 상당한
오르막길로 형성되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접근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택지 보이시죠? 카페거리라고 하는 이 이택지 부지가 산막곡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택지를 받으시는 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구석지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여기를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보면 다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한남정맥대공원, 즉 주변에는 어떤 시설이 아니라 그냥 숲으로 또는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자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자, 옆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 한남정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산입니다. 그렇죠? 소실봉과 이어져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나요? 없죠. 자, 상업시설도 바로 옆에 없고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다. 그쵸? 자, 밑으로는 이 큰 도로를 건너서 첨단 제조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첨단 제조 산업은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첨단 제조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더러운 그런 공장 형태가 아니고 어떤 깔끔한 그런 공장 형태가 되겠죠. 이런 곳으로의 접근성은 좋겠지만 이 첨단 제조 산업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어떤 아파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학교는 어떨까요? 이 소연초까지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소연초 그리고 소연중은 이 산 정상에 있는 학교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학교예요. 이 소연중, 특히 소연중에서 그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그 비율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선호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나 좀 걸어가야 되죠. 이제 초품화까지는 아니게 돼요. 하지만 뭐이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치원도 근처에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자, 임대 사이트가 하나 있죠. 통합임대 사이트가. 이 임대 사이트, 여기는 지금 뒤로는 산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C1 아파트 부지를 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뷰가 앞뒤로 좀 막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임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임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건 있지만, 임대를 끼고 있는 부지, 사이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C1 아파트 같은 경우엔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큰 평형, 30몇 평 이런 게 아니고 한 40몇 평, 50몇 평까지도, 50몇 평은 요즘 잘 없죠. 38평 뭐 아니면은 40몇 평 이런 것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유일한 부지예요. 하지만 주변에 뭐가 없죠. 즉 어떤 큰 평수에서 여유롭게 주변의 자연과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분은 여기를, 혹은 추첨을 노려보시고자 하는 분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B4 아파트라고 있죠.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멀긴 하죠. 중심지와요. 자, 그러나 뷰가 뻥 뚫려 있죠. 남향 쪽으로, 이쪽이 남향인데 잘 안 보이죠. 이쪽이 남향인데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쪽도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산이에요. 산. 오르막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층이 아니면 엄청난 뻥 뚫린 뷰가 나온다, 그러진 또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관심 있으시면 이 산막곡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한번 영상으로 가서 찍어 올게요. 그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 개 부지 중에 이쪽 부지, 산막곡 쪽 부지가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B2 아파트예요. 여기죠. 자, 사이트가 부지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하지만 작은 대신 어떤가요? GTX 용인역에 가장 가깝죠. 그리고 랜드마크, 익스허브, 그리고 첨단 지식 산업 부지, 그리고 플랫폼 파크, 공원까지의 거리도 가장 짧습니다. 즉, 입지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을 제외한 아파트들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는 이 택지가 있는데 이건 카페 거리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복합 용지, 그쵸? 여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접근성이 가장 좋죠. 여기에 이제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복합 쇼핑몰, 백화점,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GTX의 용인역 등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장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중에 대장 아파트를 이 B2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분양 아파트예요. 하지만 사이트가 작은 것이 단점이죠. 아마 여기에는 300에서 4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기존의 처음 계획에서는 여기 B2 아파트 위에 학교 보이시죠? 이쪽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예상됐던 것이 한 400 몇십 세대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더 작은 부지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한 300에서 400세대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굉장히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B2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로 위에 학교도 생기죠. 유치원도 있죠. 그렇죠? 유치원, 그리고 학교. 여기는 유치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B2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굉장히 가까이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상업시설, 첨단 지식산업, 공원, 그리고 카페거리,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굉장히 좋은 부지, 입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곳이 대장 아파트 부지다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중학교는 이 소연중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면 뭐 다른데 만약에 요점 중학교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연중 굉장히 학군이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위쪽의 아파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개로 분류했을 때 삼막곡, 그리고 아까 그 B2 아파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현대 홈타운 주변의 아파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이 첨단 지식 산업 용지, 여기에는 이미 GC 녹십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이 S1이라고 하는 통합 임대 부지가 있고요. 임대 아파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이 아니죠. 자, 이렇게 큰 사이트 두 개가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현대홈타운 아래쪽에 또 B1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가장 많은 세대들이 이쪽에서 분양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쪽은 평지예요. 그렇죠? 산막곡에 비해 이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 이쪽에 IC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쪽에 IC가 생길 것 같아요. IC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리고 첨단 지식산업 부지와도 바로 앞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공원과도 굉장히 가깝죠. 공원과도 가깝고 새로 생기는 이 공공시설들, 뭐 어떤 것이 될지 모르죠. 어떤 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서관 아니면 뭐 소방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은 대부분 좋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다는 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새로 학교가 두 개 생기죠. 학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교 역시, 이 위에 있는 학교 역시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등학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근처에 이현초라는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뭐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또 학교가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죠. 고등학교가 이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쪽 부지는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새로 생기는 학교 외에도 이현초, 그리고 바로 위에 이현중이 있고요. 이 이현중도 굉장히 명문이죠. 이현초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들입니다. 풍천초 마찬가지고요. 이쪽 다 수지 쪽이죠. 수지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A1 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에 예진산이죠. 지금 이쪽이 산이에요, 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덕으로 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많이 깎겠죠. 뒤에 예진산이 있기 때문에 뒤로는 어떤 숲세권이다. 반면 이 뷰는 남향 쪽으로 현대 홈타운이 있기 때문에 뷰는 조금 제한된다. 하지만 고층에서는 이 현대 홈타운의 층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는 뷰가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B3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뷰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이쪽 남쪽으로 플랫폼 시티가 딱 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상업시설 쪽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저쪽 GTX의 용인역 쪽으로의 접근성 이 아래쪽으로의 접근성도 이 앞에서 바로 뭐 예를 들어 트램이든지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됐든 도로를 따라서 이 GTX의 용인역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쉽겠죠. 이 도로 쪽은 다 평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쪽 부지 중에는 용인역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 B1 아파트예요. 이 B1 아파트 주변도 굉장히 좋은데요. 학교 2개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끼고 있고요. 공공시설이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데 도서관이 들어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또 유치원 옆에 또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뭔가 좋은 것들이 들어오죠. 자, B1 아파트 바로 앞엔 뭐가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 2개가 있죠. 이 주상복합 아파트 2개. 여기에 또 상업시설이 들어서겠죠. 상가들이 들어서겠죠. 뒤에는 또 상업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 여기에 뭐 학원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병원 같은 것들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첨단 지식산업으로의 용지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공원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이 B1 아파트도 아까 그 B2 아파트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그 아파트에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뷰 역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쪽으로 성호 샤인힐즈 아파트가 있지만 이 성호 샤인힐즈 아파트는 10층으로 그 층수가 높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평지는 아니고 언덕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뒤쪽으로 소실봉이 있고 이 앞쪽으로는 점점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1 아파트의 고층에서는 이 플랫폼 시티로의 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B2 아파트, 성호 샤인힐즈와 이편한 세상 사이에 있는 그 B2 아파트 다음 가는 어떤 그 다음 가는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B1 아파트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입지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1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B3 아파트가 더 입지가 낮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쪽에 임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에는 이제 뭐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 하나하나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면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이곳이 이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초기 계획에 나온 그 분양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 가서 찍어온 영상도 있었는데요. 부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찍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들에 대한 제가 임장을 가서 찍어 오기도 하고요. 세밀하게 말씀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면은 제가 그 기본 계획 도면에 주변 아파트를 포함한 어떤 도로, 기타 등등을 표현한 그런 도면인데요. 네이버 카페에 GTX 용인 플랫폼 시티,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이 사진 파일을 올려놨으니 그것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의 분양 아파트 외에 기존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양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약 점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 청약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누가 봐도 여기 들어오고 싶기 때문이죠. 경쟁률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이 주변 구축을 매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GTX 용인 플랫폼 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